네, 오늘은 우리가 흔히 들어보았지만 잘 모르는 소리 없이 찾아오는 당뇨병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초기 증상이 없어서 더 무서운 당뇨병인데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예방부터 관리 방법까지 이 영상에서 모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당뇨병은 성인이 되어서 발생하는 경우 2형 당뇨병인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전조 증상을 유발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당뇨병은 눈이나 혈관, 신경 등을 침범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상당 부분 진행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못 느끼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35세 이상 위험인자가 없는 경우에도 선별 검사를 진행을 하고 있고 위험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만 19세부터 매년 검사를 추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뇨병하고 비만은 매우 큰 연관성이 있습니다. 당뇨병이 없으신 분들도 비만이 당뇨병으로 진행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큰 위험인자가 됩니다. 여러 가지 위험인자,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당뇨병이 있으시거나 혹은 내가 이전에 임신성 당뇨병이 있었던 경우 등과 마찬가지로 내가 몸무게가 많은 경우에는 당뇨병으로 갈 위험도가 늘어나요. 또한 당뇨병이 있는 상황에서 체중이 많이 나가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경우 160cm이신 분이 77kg 이상 혹은 170cm이신 분이 87kg 이상이실 경우에는 비만 2단계가 되는데 이런 경우에 체중을 5% 이상 감량을 하시면 혈당 조절, 콜레스테롤, 그리고 혈압 조절에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당뇨병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비만이신 상황에서는 체중을 줄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당뇨병은 치료하지 않았을 경우에 당뇨병뿐만 아니라 다른 장기에 영향을 주는 것이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치료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당뇨병이 있어도 환자 스스로 인지하시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눈이나 콩팥, 혈관, 신경 등을 점점 손상되어 가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일부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의 경우 몸이 추워서 전기장판을 하셨는데 뜨거운 감각을 인지하지 못해서 화상을 입으시기도 하고 다리 쪽에 감각이 떨어져서 내가 어디를 지나가다가 부딪혔는데 아픔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가 다리가 굉장히 많이 부어서 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나의 다른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당뇨병에 대해서 증상이 없지만 반드시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많이 나오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사실 모든 약은 일부의 부작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비유를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어딜 갈 때 버스를 타거나 택시를 탈 때 내가 걸어갈 때에 비해서는 자동차 사고가 날 확률이 좀 더 높아지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이 훨씬 많기 때문에 우리가 차를 타고 이동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당뇨병 약을 먹었을 때에는 장기간 투여했었을 때 일부의 부작용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득이 훨씬 많습니다. 당뇨병 약제는 각각이 가지고 있는 기전이 서로 달라서 어떤 약은 당뇨병의 혈당을 조절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나온 약들은 콩팥을 보호하고 심장이 나빠지는 것을 보호하기도 하며 체중을 줄여주는 약들도 있기 때문에 투여했었을 때 이득이 훨씬 많습니다. 따라서 내가 어떠한 당뇨병 약을 먹고 있는데 부작용이 의심된다면 처방을 해주신 의사 선생님과 상의를 해서 그 약을 제외를 하시더라도 당뇨병 약으로 인한 부작용을 걱정하시기보다는 당뇨병 약을 잘 복용하심으로써 올바르고 건강하게 당뇨병을 잘 조절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 하나예요. 사실 이것 때문에 인슐린 주사를 굉장히 꺼려 하시는 분들도 많죠. 그런데 우리가 당뇨병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1형 당뇨병의 경우 내 몸에서 인슐린이 나오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인슐린을 사실 평생 맞아야 해요. 마치 우리 몸에서 일을 할 때 내가 먹은 음식이 혈관이라고 하는 컨베이어 벨트를 지나가고 그것을 인슐린이라고 하는 전달부가 배달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1형 당뇨병의 경우 이 배달부가 몸에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외부에서 인슐린 주사를 맞아서 밥을 먹을 때마다 인슐린 주사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하지만 2형 당뇨병의 경우 반드시 인슐린 주사가 평생 맞아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2형 당뇨병은 특징적으로 내 몸에서 인슐린은 나오지만 그 인슐린이 지쳐 있다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우리가 이를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인슐린을
장기간이 아니라 단기간 내에 사용을 함으로써 혈당을 확실하게 조절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후에 내가 어떻게 생활하는지에 따라서 혈당이 떨어지게 되면 인슐린은 자연스럽게 줄이거나 중단할 수도 있습니다. 요새 제로 음식에 대한 열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분들의 경우도 제로 음식, 제로 음료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으신데요. 현재까지는 제로 음식, 흔히 비영양 감미료라고 불리는 아스파탐, 스테비아 등이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 연구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오히려 제로 음식을 복용을 하였을 때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에 영향을 끼쳐서 혈당이 오른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그래서 현재까지 추천드리는 것은 음료수 혹은 주스 등을 줄이는 것은 매우 명백히 중요한데 그것을 끊기 어려울 때 잠깐 이용해 보는 정도로 추천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당뇨병은 배송사고입니다. 내 몸에 있는 눈, 뇌 혹은 내 몸에 있는 근육들의 혈당이 골고루 전달이 되어야 이곳들에서 일을 해서 내가 정상적인 일상을 진행할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당뇨병의 경우 이런 것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당뇨를 좀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식전, 식후 혈당을 반드시 재는 겁니다. 물론 혈당을 재는 과정은 통증이 있고 귀찮고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불편해요. 하지만 내가 내 몸의 혈당을 알고 있어야 내가 이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높아지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서 식전, 식후 혈당을 재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아침 식사를 포함한 하루에 3끼니를 다 드시는 겁니다. 식사를 잘 드시지 않는 경우 오히려 일부의 경우에서는 혈당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 가면 결국에는 내 몸의 근육이 감소하고 피로하고 이런 여러 가지 다른 변화가 오면서 당뇨를 조절하기 더 어려운 상태로 빠지게 되어요. 그래서 아침 식사를 꼭 하시고 중간에 간식을 드시지 않고 하루에 3번의 식사를 잘 규칙적으로 드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마지막은 하루에 10분 내지 15분 정도의 운동입니다. 우리나라 당뇨병 학회 및 여러 외국의 연구를 보더라도 하루에 15분 이상 숨 차고 땀날 정도의 운동이 매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내가 어떻게 운동을 하지라는 고민이 있으실 텐데 계단을 난간을 잡고 오르거나 혹은 TV나 OTT 같은 걸 보시면서 스쿼트 같은 운동을 해보셔도 좋고요. 집에 실내 자전거가 있으시다면 숨 찰 정도로 하루에 10분 내지 15분만 타시면 한 달 정도 지나고 나면 혈당이 안정적으로 변하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허벅지, 대퇴부 근육이 늘어나기 때문인데요. 이 허벅지, 대퇴부 근육이 내 몸의 혈당을 흡수할 수 있는 일종의 스펀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운동을 하시는 것도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당뇨병은 그냥 두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꾸준한 운동과 관리로 충분히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운동과 식단 그리고 정기적인 검진이 중요하다는 것 아시죠? 도움이 필요할 땐 순천향대 서울병원에 방문해 주세요. 그럼 다음 오순도순에서 만나요. 안녕.